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짜고짜 시작하기 전에 뭐 안 좋은 사람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오늘부터 윤빠가 되기로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중국 또 시진핑을 사실상 엄청 닦아세웠습니다. 거의 검찰 화법으로 당신 곱징역 살 거야. 뭐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리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너무 험하게 살았는지 몰라도 한번 오늘 그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뇌 탈출은 일주일 전에 11월 23일에 북핵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미국 관리가 중국에게 정식으로 경고했다고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때 썸네일 제목이 미국이 중국에게 너희 짓인지 다 알아. 윤 정부 괴물을 해방시키다. 뭐 그랬는데 이게 괴물을 해방시킨 건 저는 이제 국방부 브레인들이 마음 놓고 뛸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뜻인데 이제 본인이 괴물이 돼 가지고 중국으로 그냥 오늘 어제죠. 어제 로이터 인터뷰에서 아마 어제나 그제 했을 겁니다. 중국 시진핑을 그냥 몰아세웠습니다. 자, 오늘 그 사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사건은 뭐였냐면 11월 23일 보도는 제가 다룬 건 뭐였냐면 존 커비 미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라 그러죠. 거기에 전략소통조정관 존 커비가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 중국이 북한을 억제할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 그런데 중국은 이 영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뭐 어찌 보면 별거 아닌 당연한 말을 한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이게 엄청난 말입니다. 역대 미국 고위 관리 중에 이렇게 중국을 콕 집어서 말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이 국가 간의 관계에서 이 정도로 말을 하게 되면 이게 이제 백모같이 좀 험한 화법으로 이걸 바꾸면 이런 뜻이 됩니다. 야, 진핑아, 북의 탄도미사일 G롤은 네가 시켜서 하는 짓이잖아. 너 쟤 좀 잘 관리해. 이 소리가 됩니다. 제가 당시 세뇌 탈출에서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11월 22일 어저께죠. 미 국가안보위원회 그러니까 National Security Council이죠. 거기에서 전략소통조정비서관 Strategic Communications Coordinator 존 커비가 살벌한 말을 했어요. 계기는 뭐냐면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규탄 결의를 올렸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로 그 결의가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존 커비가 기자회견에서 뭐라 그랬냐. 중국은 평양에 압력을 가해서 도발을 멈추도록 할 힘을 가졌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중국은 이 힘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게 이제 공개적 발언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를 상원 의원이나 혹은 하원 의원이 하면은 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존 커비 이 사람이 아마 얼마 전까지 그 국방부의 대변인이었을 거예요. 공인이란 말이에요. 행정부에. 행정부에서 이 정도 말이 나온다는 얘기는 다시 바꿔서 말하면은 이건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말로는 이건 뭐냐면은 너희가 시켜서 한 일인지 다 알아. 그 소리입니다, 이게. 제가 이 발언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이 정도 강도의 발언을 미 행정부 사람이 막 해? 이건 살벌한 거죠. 네. 뭐 이 정도로 하고 저는 거기까지만 기대를 했었는데 아니 윤 대통령이 이거보다 훨씬 더 심하게 중국 사실은 시진핑을 겨냥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게 로이터 통신의 이제 그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이 되는데요.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또 북한의 이딴 미사일 도발과 핵실험 우려에 대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존 커비의 말과 사실은 같은 말이죠. 예, 사실은 같은 말이 됩니다. 이거 아주 센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이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중국에 매달려서 북핵을 해결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대놓고 중국을 깐 적이 없죠. 그게 아쉽죠. 그때 깠어야 되는데. 까는 것과는 정반대로 2015년 전승절에 시진핑 옆에 서려고 갔었죠. 그때 이렇게 깠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게 북핵 실험을 하면 너희 참 엄청난 효과가 있어. 너희 엄청난 효과가 있어. 너희 그거 핵 가가지고 뭘 얻으려 그래? 라고 북에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실은 중국 떨어 들으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너희 북한 시켜서 핵 까가지고 얻는 게 뭐냐?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면 지극히 현명하지 못한 일로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대응들이 포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취하지 않았던 그런 대응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 있겠죠. 궁극적으로 핵실험을 통해서 북한이 뭐를 얻으려고 하는지 굉장히 어리석은 결정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뭐 이거 살벌하죠, 보통. 그러니까 이게 중국 따로 들으라고 하는 소리예요. 예. 이제 그 다음에도 이제 말이 계속 이어지는데요, 물론. 예. 이제 지난 30년 동안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북핵을 제대로 다루지 못해왔다라고 아주 매서운 비판을 합니다. 일관성 없이 왔다리 갔다리 했기 때문에 오늘날 이 모양까지 됐다. 한국과 미국이 강력한 단일 대우를 이루지 못해서 그렇다. 그런 뜻에서 말을 합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지난 30여 년간 북한의 핵 개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은 일관되지 못했고 또 국제사회, 한국과 미국 국제사회 전체가 강력한 단일 대우로서 대응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잠시 여기서 세뇌 탈출 자율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다들 어려울 때이시겠지만 저도 좀 어렵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북핵 문제가 참 왔다리 갔다리 많이 했습니다. 일단 한미가 손이 안 맞았고 어쩔 때는 또 미국이 헤맸고 어쩔 때는 한국이 헤맸고 그렇게 해서 30년 지나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클린턴 때 북폭을 하려고 했죠. 그때 YS가 아주 그냥 울며불며 매달려서 말렸습니다. 근데 YS가 그 당시에 이제 한완상 같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고 있죠. 한완상 이거 색깔이 이상한 사람이죠. 예,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한완상이 아마 써줬을 거예요. YS 취임사에 보면 어떠한 동맹도 민족을 우선할 수는 없다. 즉 한미동맹보다는 김일성에 가깝다 그 소리가 되죠. 그래서 이때 YS가 울며불며 말려가지고 그때 북핵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클린턴 다음에 이제 아들 부시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들 부시는 이라크 전쟁하고 중동에서 석유 전쟁 벌이느라고 한반도 핵은 육자회담에 그냥 외교관들에 맡겨버린 거예요. 신경을 안 썼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때는 말하자면은 DJ 노무현 때니까 또 북핵을 그렇게 풀 수가 없었죠. 그리고 이 중국 사랑에 단단히 빠져 있을 때라 중국을 통해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안이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미국이. 예. 그리고 나서 이제 2010년대가 되는데 2010년에 천안함이 터졌었죠. 예, 여기 이제 맨 왼쪽에 위에 있는 사진이 해군 제2함대에 있는 천안함 잔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참 처참한 전시고요. 그 아래 있는 게 뭐냐면 천안함 터지고 그 다음 날인가 MB가 이제 북한에 보복 응징을 하겠다는 뜻에서 전쟁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과 얘기가 잘 됐나 보다 했는데 미국이 오바마가 못하게 했죠. 개망신한 거죠. 그러니까 그때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쟁이나 평화냐 수국 그 전쟁광들이 한반도를 화염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가지고 지방선거를 그때 민주당이 휩쓸었었죠. 참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돌이켜보면 그 다음엔 이제 MB 다음엔 박근혜 정부인데 박근혜 대통령은 미국이 또 굉장히 불편할 때예요. 그 당시에 오바마가 막 몰려 있을 때라고요. 이제 끝판에 미국 민주당 세력이. 그런 상태에서 박 대통령이 아까도 보셨듯이 2015년, 16년 초 정도까지는 2016년 초죠. 2015년 한 가을까지는 박 대통령이 중국을 붙잡고 북핵을 풀라 그랬으니까 친중 행보고 그 다음부터는 확 바뀌어갖고 완전히 바뀌어서 개성공단 철수하고 사드 돌아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는 북한 주민 전체에 대한 해방 선언하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2015년 한 가을 정도까지는 친중이고 그 이후로는 북한 해방 노선이에요. 그런데 미국 자체는 오바마 그 민주당 세력이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 굉장히 심기가 사나워져 있을 때고, 그래서 그냥 아주 그냥 뻑이 제대로 났죠. 그 당시에. 정말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러한 비극적인 경험, 그것과 이어지는 탄핵이라는 비극적인 경험을 하면서 우리 이제 자유시민들이 특히 스마트폰 시대에 각성을 한 게 이제 다행이라면 다행이라 그럴까, 그렇죠. 예. 이 북핵 문제에 관해서는 그나마 트럼프가 물꼬를 튼 셈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뭐냐면 육자회담 판을 걷어차버리고 김정은을 직접 끌어냈죠. 1대1로. 너 죽을래 살래? 라고 몰아세운 겁니다. 그리고 2017년 11월엔 트럼프가 임명한 주 유엔 미국 대사 니키 헤일리가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제재를 통과시키는 데 성공을 했어요. 이 포괄적 제재에 하면 북한은 숟가락을 놔야 돼요. 근데 숟가락 안 놓고 있죠. 왜 그럴까요? 이 포괄적 제재를 벗어나는 방식으로 음으로 양으로 중국이 도와주기 때문에 그래요. 다 알아요, 이젠. 따라서 이제 누구든지 다 알아요. 포괄적 제재로 다른 구멍 다 막아놨으니까 북한 애들이 뭔가 핵실험을 한다, 뭔가 계속해서 먹고 산다 그러면 이건 중국이 도와주고 있는 거다. 다른 게 다 막혀 있는데. 문재인도 못 퍼줬는데. 공식적으로는 최소한. 대규모로는. 그래서 이제 중국을 몰아세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저 니키 헤일리의 공이고, 니키 헤일리를 유엔 대사에 앉힌 트럼프의 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알리바이가 성립을 안 하는 거죠. 중국이 근데 우리는 상관없어 라고 알리바이가 성립을 안 하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참다가 미국의 존 커비 국가안전보장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이 꼭 집어서 중국 너희가 책임져야 돼라고 했고, 그 다음에 요번에 바로 그거에 이어서 일주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을 꼭 집어서 당신들 제대로 압력 행사하는지 안 하는지 알아서들 하셔. 아까 보셨잖아요. 알아서들 하셔. 거의 검찰화법이에요. 알아서 하셔야지. 이 검찰화법이 2번 나옵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나와요. 여기서 이제 알아서 하셔가 나오죠. 뭐 시진핑 붙잡아 놓고 거의 검찰 조사하는 것 같은 그런 화법이라고 저는 느낍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세요. 북한 사회에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북한의 핵 개발과 핵 위협을 제지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꾀하는 데 기여할 것인지는 그거는 뭐 중국 스스로의 판단에 따르겠죠. 중국과 진핑이가 영향력 갖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쓸지는 스스로 판단해서 하겠지. 살벌한 어법이죠. 이 어법 자체가 살벌한 거 아니에요. 이게 존 커비보다 훨씬 더 화법이 세죠. 거의 검찰 화법이에요. 피의자 불러다 놓고서 너 알아서 해봐 하는 그 화법이랑 똑같아서 저는 이걸 보고서 저 정도면 내가 저거 해도 되겠다. 윤파 해도 되겠다. 윤파가 되고 싶어서 아주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 그뿐 아닙니다. 중국에게 다른 말도 했어요. 예,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중국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책임을 이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내 군사적 자산 유입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의 전략자산 배치를 강화해도 현재 28,500명 수준인 주한미군 규모에는 변화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보통 사람 말로 옮기면, 보통 사람 보면 아니겠죠. 백모같이 험한 말로 옮기면 이게 뭐냐면, 야, 진핑아, 너 곱진역 살 거야? 그 소리예요. 왜냐? 지금 있는 주한미군 그대로 유지하고 전략자산 들어오니까. 너 곱진역 살아, 임마. 지금 그 소리에 이게,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이 법의 강도에. 자, 이 전략자산이라는 건 뭡니까? 세 종류죠. 삼축 전략자산이죠. 그 땅속에 파묻어 놓은 사일로에서 쏘는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핵탄도미사일. 그 다음에 전략 폭격기, 그러니까 B-52, B-1,
B2가 실어 날리는 전략 폭격기에서 집어던지는 주로 AGM-86B 2,400km 가는 핵 순항 미사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핵 SLBM을 쏘는 원자력 잠수함. 이 세 가지거든요. 그런데 땅속에 파묻어놓은 사일로는 대한민국으로 옮길 수가 없으니까 한반도 권역에 오는 미국의 전략 자산은 뭐겠어요? 전략 폭격기하고 요번에 일본 일본 근해에서 있다라고 미국이 예외적으로 발표를 했죠. 오하이오급 그 핵 SLBM 발사 가능 원자력 잠수함. 그게 한반도 이제 권역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겠다 이 소리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서 잠시 뭐 전에도 한번 보셨지만 이 저기 어디야 그 AGM-86B 예 저게 핵 순항 미사일인데 무려 2,400km를 갑니다. 일본의 예를 들면 그 미사와 공군기지 혼슈 앞에 있는 거 거기서 떠가지고 동해에서 뭐 한국의 어디 뭐 속초 좀 지나가지고 영종도쯤에서 놓으면 저기 중국 신부 아무데나 다 가는 거예요 저거. 그리고 이제 B2도 저걸 놓을 수가 있고 B1B도 B1도 저걸 놓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주한미군 숫자는 안 줄어들고 전략 자산은 왕창 오는 수가 있다. 지금 중국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존의 주한미군 플러스 새로운 전략 자산. 이게 곱진역 산다는 소리죠. 너 곱진역 살래? 거의 뭐 이건 완전히 검찰 합법입니다. 아, 좋아요. 예. 예, 이게 이제 그 전략 자산 중에 이제 그 오하이오급 그러니까 저기 그 핵 SLBM을 쏘는 핵 SLBM을 쏘는 이제 그 잠수함이죠. 예. 네, 저렇게 이제 쏘는 거죠. 저런 게 이제 말하자면 이 동해니 뭐 이 근처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전부. 예. 동중국해니. 이거 뭐 어떻게 할래? 뭐 이 소리지.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이제 그 러시아가 이미 망했고 앞으로 미국의 힘이 한반도 권역에 집중되는 거거든요. 동북아시아에. 이걸 가지고 지금 윤 대통령이 저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진핑아 알겠냐? 너 곱증역 살래? 예, 아주 뭐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죠. 아시다시피 이제 이건 전략 핵엔 들어가지 않고 전술 핵폭탄이지만 제가 가끔 보여드리는 이거 그러니까 이 땅속에 들어가서 터지는 B-61-12 전술 핵폭탄 저걸 떨어뜨릴 수 있는 비행기가 미군기 중에 F-35 그 다음에 F-15, F-16이 저걸 다 떨어뜨릴 수 있고요. 지금에 보신 건 F-35 배에서 튀어나온 겁니다. 네, 오른쪽에 있는 게 제 모양새고요. 지금 가운데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저러다가 이제 45도 기울어서 그 다음에 회전을 시작합니다. 예. 팍 하고 불꽃이 나오면서 회전이 돼요. 옆구리에서 축추력이 나오면서. 저 회전을 하면서 아마 땅을 파고들려고 회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뱅글뱅글 회전을 해가지고 45도로 딱 입사를 해요. 정확하게 땅 잘 파고들게. 예, 그래서 땅에서 터지는 바람에 제가 폭발력 대비 파괴력이 한 15배에서 20배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 무시무시한 놈이죠. 그리고 방사능 낙진도 없고. 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한반도 권역에 이제 쫙 깔리는 상태가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너희 북한이나 중국이나 너희 알아서 해라. 곱증역 사는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예. 게다가 이제 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렇게 물었겠죠. 이게 이제 대만에서 전쟁이 나면 한국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던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반도 권역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대만에게 도움이 된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대만에 대해서 무력과 강제력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경우가 아마 대한민국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루비콘 강을 건넌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모든 질서와 평화, 안정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일방적이고 무력으로 하는 거 반대한다. 주한미군의 역할과 관련한 질문에는 한국군으로서는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가장 위험한 상황부터 대응하고 통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네.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뿐만 아닙니다. 이 우리나라의 그 민족팔이, 닥치고 민족 최고, 닥치고 반일, 죽창, 친일파 죽창으로 찔러 죽이자. 이게 아주 흉악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군비 증강을 이제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밀리터리 유튜버들 중에서도 우리의 영원한 숙적 일본이 드디어 군비 증강에 나섰습니다. 이런 소리 하시는 분들도 가끔 있고 그래요. 제가 얼마나 웃기는지. 윤 대통령이 여기에 사실상 일본의 군비 강화에 찬성한다는 뜻을 비췄습니다. 찬성이란 단어는 쓰지 않았지만 다시 말해서 머리 위로 북한 미사일이 날아다니는데 일본으로서 당연히 군비 강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을 아주 쿨하게 하더라고요. 또 최근 일본 방위비 증액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본 열도 머리 위로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고 그냥 방치할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이제 저는 이런 걸 보면서 한국 대통령이 드디어 중국을 대놓고서 검찰화법으로 이렇게 검사가 피의자 조사할 때 화법으로 닦아세울 수도 있을 정도가 됐구나. 그 정도로 한국의 국격이 올라갔고 국제정세가 변했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완전히 백모가 거의 윤빠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윤빠라면 언제든지. 네, 마지막으로 맨날 하는 이야기지만 너무 중요해서 다시 합니다. 이 시뻘건 덩치와 싸울 때는 절대 체급, 몸무게 이런 걸로 다퉈서는 안 돼요. 항공모함이나 함재기는 어리석게 몸집 체급으로 싸우자는 짓입니다. 중국이 마치 숙해가 오줌을 싸듯 저런 식으로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 3차 방어선을 해놨기 때문에 항모전단은 저거 3차 방어선 맨 안에 들어가 있고 2차 방어선 안에 들어가 있는데 저건 골로 가요. 다시 말하자면 항모전단은 항모 한 척이 아니라 거기에 무슨 이지스함도 붙고 여러 가지 비행기도 붙고 해갖고 잠수함도 붙고 그래서 저게 항모전단 하나 꾸리는데 최소한 40조 들어갑니다. 운영비가 연 4조쯤 들겠죠. 항모전단 또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2개 해야 됩니다. 그럼 80조에 운영비 연 8조짜리입니다. 이거는 항모 함재기라고 쓰고서 이게 읽기는 치명적인 그 강철 관짝 세트죠. 우리는 비대칭 독침이 필요합니다. 링크 K,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 전략적 타격 미사일 이런 것들이죠. 또 링크 K로 연결된 전투기. 제가 왜 자꾸 링크 K를 강조하냐? 링크 K라는 거는 육해공, 위성까지 이게 다 연동이 되는 그 지능형 통신 프레임워크, 통신 플랫폼이거든요. 이게 돼 있어야 됩니다. 이게 돼 있으면 뭐가 좋냐? 우리가 미군과 함께 사용하는 게 링크 16이에요. 평소에는 링크 16을 통해서 미군과 함께 사용하지만, 정말 열받으면 링크 16을 미국이 끊는 경우가 있다고요. 너무 열받아서 중국이랑 싸움 붙을까봐. 그런 때라도 미국이 아무리 말려도 우리 한국의 뚜껑 열리면 중국 거의 박살낼 수 있다는 그 결기를 표현하는 게 링크 K입니다. 따라서 링크 K가 그 자체로서 중국이 가장 무서워하는 무기가 돼요. 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게 저희의 비대칭 독침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